사실 지금 정부는 여러 가지 이제 정책도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 이 지원 특별법 제정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뭐 개발 정책이나 아니면 청사진 제시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귀퉁이에는 의대 증원 문제 이게 계속 남아 있는데 네. 사실 제가 초반에 언급해드린 것처럼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복지부가 파악한 바로는 의사 집단 행동 피해가 57건이 신규 접수가 됐고 수술 지연이 44건이고 100개 병원에서 9,275명 전공의가 사직을 했다. 8,024명이 결근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놓고 보면 의료대란은 피할 수 없어 보이고 네.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이게 국민들의 지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저는 이 문제는 이제 뭐 계속 주장해온 것처럼 이 사안 자체가 국민의 생명, 국민의 건강을 가장 기본으로 지켜줘야 될, 또 정부가 지켜야 될 마지노선일 수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 네. 그리고 온 국민이 함께 이 최선의 지혜를 모색해야 되는 것이지 정쟁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여기에 대한 지혜로운 대안들이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제시가 되어 왔거든요. 이런 것들을 정말 귀를 기울인다면 지금은 정말 진지하게 소통의 자리 또 경청과 수기의 자리가 마련이 돼야지 이것을 지금 총선을 앞두고 한 집단 그러니까 의사 집단을 악마화하거나 네. 그들이 그동안에 헌신해왔던 대한민국 의료 수준을 뒷받침해온 헌신을 희생양 삼거나 의사 집단과 환자, 의사와 국민을 이간질하거나 네. 이런 모습으로 펼쳐져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고는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이 예. 가능한가? 모두가 불가능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의과대학 또 대학 총장들 네. 다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끄집어들면서 의사협회의 심기를 또 전공의들의 심기를 네. 뭐 건드려서 또 파업의 현장으로 이끌어내고 막연하게 이것을 뭐 부추긴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국민들과 이간질을 통해서 총선에서 네. 마치 자신들이 국민의 편에 서 있는 듯한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켜서 총선에서 막 유리한 지형을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음모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동안 우리 사회가 이 의대 또 의사 정원 문제로 그동안 많은 고민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공공의료, 지역의료 네. 그리고 필수의료 이러한 어떤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민이라면 어느 지역에 살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포용적 의료복지 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저희들이 로드맵이 있단 말이죠. 아하.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과 함께 차분하고 진지하게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국회 안에서 정말 진지하게 실현 가능한 로드맵을 통해서 이루어 가야 되는데 네. 마치 마치 총선에서 2,000명 딱 증원할 것처럼 해놓고 결국은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저는 사기다. 예. 결국은 뭐 저희들이 늘상 주장해왔던 400명에서 500명 정도 정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합의하면서 이를 통해서 마치 대단한 뭔가를 이룬 것처럼 만들어내려는 총선용 그런 공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럴 거라면 네. 저는 지금 속 시원하게 우리가 함께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의료계와 그리고 여야 또 국민들이 함께 네. 사회적 대타협의 어떤 길을 열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네,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지금 정부의 입장을 보면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아서 병원 기능이 마비되고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면 법정 최고형까지 갈 거다. 어제 이제 복지부에서는 이런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부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뭐 기본적인 뭐 구속 수사를 할 거다. 구속 수사 원칙적으로 하겠다. 엄정 대응 얘기를 네. 계속 하고 있어요. 정부는. 이게 이제 검사 독재 정권의 특징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법대로 하겠다. 법대로 하겠다. 국민을 윽박지르고 협박하고 그런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뭐 절벽
막장까지 이렇게 투쟁의 길로 가게 되면 누가 희생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국민들께서 희생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3차 병원인 대학병원에 신규 환자 접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지금 막 암 진단을 받으신 분은 그러니까요.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그럼요. 그분은 지금 당장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 좀 유연한 입장을 좀 보이면서 그렇죠. 대화의 장부터 열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뭐 28번이나 의정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의대 증원 규모를 협의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의료계는 무슨 소리냐 이 정책 추진 일방적이었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이제 국민들만 피해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화의 장이 열려야 되는데 구속수사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점점 극한의 대치로 가고 있어서 이거 좀 빨리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문제가 이제 결국은 국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에서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다양한 사회 현안, 특히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는 국회 안에서 그러한 갈등들이 현명하고 슬기롭게 해소되어야 이 국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텐데 국회 안에서 이러므로 늘 정쟁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는 것이 결국은 정치 혁신이죠. 이러한 정치 개혁이 총선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텐데요. 지금 의대 정원 증원 문제도 사실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가 고민해왔던 문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가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의사협회도 굉장히 전향적인 태도로 오직 국민의 건강만 맨 앞에 두고 함께 협력하면 됩니다. 특히 필수 의료, 공공 의료 뭐 사실은 KTX 타고 이 지방에서 병원, 이른바 빅5 병원 가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의 의료 체계를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과 생명 또 건강을 어떻게 더 좋게 만들 것이냐, 여기에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의대 증원 2,000명 이것만 딱 나오다 보니까 갈등이 최고점으로 가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현실적이지도 실현 가능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꺼내놓고 의사와 국민을 이간질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총선 50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이게 이제 갈등이 불거져 있고 그동안 보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화물연대 파업에 있어서 강경 대응했던 게 일정 부분 지지를 받고 국민 여론을 좋게 만들었다. 또 언론인들을 향한 압수수색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언론의 반발도 좀 무마시켰다. 이런 전략적인 또 정략적인 아니면 또 정무적인 이런 판단을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 사회가 갈등의 국면으로 치닫거나 집권 세력이 불리하게 되면은 늘 희생양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2차 세계대전에 1차 세계대전 직전에 독일 사회를 보면은 유태인을 희생양 삼아서 그런 집권을 하고 전쟁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이 지금의 현실에서 이 독재 정부가 누구를 희생양 삼으려고 하는지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절대로 깨지지 않아야 되는 관계거든요. 신뢰를 해야 되는데. 정말 신뢰가 필요한데 늘 우리 사회가 이러한 신뢰를 깨는 방식으로 수행이 되고 있어서 정말 걱정이고요. 더구나 국민의 생명과 또 의사의 헌신을 희생양으로 삼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지금 의대 정원, 그러니까 의사가 많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게 의대 증원을 통해서 의사들 많이 배출되면 공공의료에 많은 헌신을 하겠느냐,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나 계획이 나와 있느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지금 놓고 보면은 공공의료원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지금 거의 뭐 문 닫거나 아니면은 민간 위탁으로 가고 있거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부의 사실은 이제 공공의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공공의 병상을 가장 중시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의 전체 의료 병상 중에 공공이 가지고 있는 병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었을 때 국가와 공공사회가 얼마나 힘이 되어줄 수 있는가. 의료 소위 의료 시장이라고 하는 민영화된 의료에서가 아니고 국가와 사회가 어떻게 우리 국민의 건강 곁에 서 있어 줄 수 있는가. 그 힘의 크기를 말하는 건데
예, 그런 건 이제 선진 사회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건강 문제만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예. 내가 아파도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공공병상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되는 게 네. 지금 정부의 역할이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렇죠. 자꾸 의료 민영화 이야기하고 예. 그러한 공공의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을 민간으로 떠넘기려고 하는 방식. 그래서 의료 시장을 키워서 예. 뭐 그것을 의료 산업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네. 국민의 건강은 거기서 도외시 되는 것이죠. 자, 국민 생명권을 위협하고 있는 의사들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국민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또 하고 있고 환자 가족들은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환자 본인도 그렇고 그거는 그거대로 빨리 이제 복귀를 해서 네. 의료 대란이 없게 해야 된다. 이거는 분명한 것이고요. 그럼 의대 정원 증원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거는 정부와 의료계가 또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뭐 선호의 관계는 있겠지만 어쨌든 의사를 늘려야 된다면 그 의사들이 늘려진 그런 의사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것도 확실히 해놓고 국민들한테 설득을 하는 과정도 있어야 된다. 하여튼 의사협회가 제시하고 있는 여러 대안들, 네. 세부적인 정책들이 있고 또 우리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거, 또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이미 다 밝혀져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그것이 그중에 무엇이 가장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자세이고 정책인가 네. 하는 것들을 논의하면 되거든요. 네, 극한의 대치로 가고 있는 이 상황 이거는 빨리 끝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